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이제 매년 한 문제 또 출제를 하죠. 작년 시험에서도 뭐 토지 가격 공시 제도에서 출제를 또 했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은요, 답이 좀 보였어요. 지문상에서 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어떻게 돼요? 매년 한 문제 출제를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게 좀 출제는 좀 약간 뭐 해서 25회 시험은 3문제 출제한 적도 있어요. 25회는. 그래서 매년 하여튼 한 문제는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면요,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서류 떼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가격. 표준지 공시가도 떼보고 개별 공시가 떼보거든요. 가격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토지, 우리가 가격, 공시제도. 자, 요거는요, 우리가 1990년에 도입을 했어요. 1989년도에는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요, 1990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된 제도. 지금 30년이죠? 90년이니까 30년 됐어요. 토지가요. 자, 이 토지 가격 공시 제도는 크게 우리는 둘로 이렇게 나눠보거든요. 자, 처음에가 뭐가 나오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뭐가 있냐면 개별 공시지가, 크게 둘로 나눠봅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 나올 때 우선 요거 시험 문제로 하면 헷갈리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권자. 공시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 공시권자 우선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 지문에. 자, 우선은 공시권자를 알고 공시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또 이제 교재를 읽다 보면요, 공시기준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자, 여러분 공시기준일은 얼마?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자,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뭐를 해야 돼요? 표준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역 내에 뭐 토지들이 뭐 많겠지. 뭐 토지들이 뭐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 표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예? 지역의 모든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뭐 해야 된다? 선정을 먼저 해야 돼. 선정을 해서 표준지 가격을, 이 표준지 가격을 뭐 해야 된다? 조사하고 뭐를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돼. 평가를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또 중앙하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요, 뭐다? 중앙이야, 중앙.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는 시군구. 예? 시군구.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자,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조사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는 뭐다? 나중에. 조사평가 먼저, 심의는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는 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고, 공시를 했는데 열람을 이제 해야겠죠, 여러분이.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를 뭐 해줘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교재 6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나오죠. 자, 토지 이용 상황이나 1번에 보시면은 주변 환경, 그 밖에 사회적, 자연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 여러분 이렇게 일단의 토지 중에서 이렇게 선정한 이 표준지요,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은 아까 1월 1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뭐다?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자, 여러분 단위면적은요, 여러분 1제곱미터입니다. 자, 단위면적은 뭐다? 1제곱미터다. 1제곱미터.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단위면적당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을 받고요. 자, 표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조사 평가를 우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605페이지 밑에서 7번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 가격을 뭐한다? 조사 평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은 해당 토지 소유자 밑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당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시험에는 아까 밑줄은 해당 토지 소유자 이걸 막 바꿔서 출제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맨 밑에 4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참작은 뭐죠? 고려한다는 얘기죠. 하여야는 뭐다? 반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 우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공시사항, 3번의 공시사항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여러분 요거 공시사항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자, 거기에 뭐가 나오죠? 표준지 어디느냐? 지번, 소재지, 지번. 어디느냐? 표준지에 뭐가 나오죠? 이런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데, 이런 평당 가격이 아닙니다. 단위 면적은 뭐죠? 1제곱미터요. 단위 면적당 가격. 자, 시험 문제는요, 또 3.3제곱미터 냅니다. 3.3제곱미터는 평입니다, 평. 평당 가격이 아니라 뭐다? 1제곱미터당 가격. 자, 세 번째는 표준지에 우리는 뭐가 나오죠? 우리는 면적 및 형상, 그리고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요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뭐가 나오죠? 지목, 네?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자, 607페이지에 이선청이 나오는데, 위에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이의가 있는 자가 나오죠.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 신청에서 또 시험 문제, 원래도 또 작년 30회로 냈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작년 우리 또 30회 시험에도 또 이의 신청이 또 우선 우리가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을 보면요, 공시 1,
여러분 공시일과 공시기준일은 다릅니다. 공시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지 공시는 2월 28일 공시하잖아요. 다릅니다. 공시일입니다. 공시기준일이 아니다.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시험에는요 60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자,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이내에. 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에게 신청해야 돼.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공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 일을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주의를 해야 돼. 여기에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여야는 반드시고요. 할 수 있다야. 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왜냐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볼까요? 607페이지 중간에.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거 나오고 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신청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이 신청 기간이 한 날부터? 만료된 날.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30일. 또 시험 문제는 또 60일. 또 앞에 30일 돼서 60일로 또 많이 내거든요. 60일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또. 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구두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또 반드시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밑줄.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얘기죠.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자, 평가 기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 기준.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지상정평가 봅니다. 자, 이 나지상정평가 1번은 또 시험에 자주 내요. 자, 거기 보면은 해당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은 뭐다? 가정한다는 얘기죠. 상정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나지를 한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상태인 뭐를? 나지를 가정해서 한다? 평가한다.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면 건부감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시험 그 지문 아까 세 줄 그 지문이 또 시험 지문상에 또 많이 내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지문을 많이 냅니다. 자, 적정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에 우리는
통상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우리가 인정되는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 정상 가격을 어떻게 돼요? 기준에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608페이지 맨 위에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이것은 22회 시험의 정답으로 물었죠. 자, 공부상의 표준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 기준을 현재 밑줄. 여러분, 요게 여러분 옛날에 정답으로 무슨 토지 이용 상황 현재가 아니라 공시 기준일 1월 1일이죠. 공시 기준을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지문을 출제했어요. 그 공시 기준일 현재 이게 포인트였어요. 뭐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자, 네 번째, 공사법상 들어가면 안 돼요. 공법상. 사법은 안 들어갑니다.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해서 평가하고, 자, 개발이익, 요건 22회 시험에 나왔죠. 자, 여러분, 공공사업의 계획,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반영평가한다. 배제평가가 아닙니다. 배제평가가 아니라 반영평가하고. 자, 1단지의 평가 나오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1단지를 1필지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1단지 평가인데 그 1단지 평가에서 그 이 지문이 있거든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해요? 요걸 작년 시험에 또 출제했잖아요. 예? 1단지 토지. 예? 요걸 출제를 또 우리가 했었습니다. 2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29회 시험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뭐죠? 1단지의 토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출제를 29회 시험에 했어요. 자, 그리고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되고 있는 표준지, 공시가, 효력. 요 효력을 또 표준지, 공시가, 효력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29회 시험, 30회 시험 2년 연속 또 출제를 했었죠. 29회는 박스 네 가지 다 냈어요. 29회 시험은. 자, 뭐가 나오죠?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 두 번째,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여러분 시험 문제 지표거든요.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인데 뭐가 아니다?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아니라 뭐다? 지표다. 지표라는 것은 뭐가 없다?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지표는요, 토지 거래할 때 표준지 공시가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삼을 뿐이지, 지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 구하는 기준이 돼요. 지가 산정의 기준. 네 번째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뭐가 돼요? 기준. 요 네 번째도 많이 나오죠. 자, 시험 문제 우리 효력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29회 시험에도 냈고 30회 2년 연속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효력 네 가지. 자, 여러분 609페이지로 오시면은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25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내용인데, 자,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 또 국유지, 공유지, 국공유지죠. 여기 취득 또는 처분 시,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의 공급 또는 분양,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또는 재평가. 그럼 토지 자산 재평가할 때나 우리 기업에 있어서 또 경매 물건 할 때는 다 뭐를 적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우리 법원의 경매 물건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우선 또 보는데, 자, 여러분 교재 610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니까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 동그라미. 중앙이 아니에요. 시군구 맨 위에. 자, 610페이지 맨 위에 시군구 동그라미. 중앙이 아닙니다.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여기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밑줄, 하여야는 반드시죠. 자, 여러분 그 2번에 또 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번 질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 문제는 또 아닌 빼버립니다. 그것도 어디 틀린지 몰라요.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 문제 그 지문 주의해야 됩니다.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또 밑줄 갑니다. 그 이제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 지문을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지문. 벌써 2번 출제했었죠. 그 2번이. 자, 그래서 심화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610페이지 밑에서 8번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또 네모. 여러분 네모, 그 네모는 요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네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를 기준? 하나 또는 둘, 요 얘기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요걸 기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뭐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 토지의 특성 항목별로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그래서 누가 작성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지가 산정표로서 계량적으로 고안된 표예요. 이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산정은 구하는 거죠. 산정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밑에서 4번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네모. 자, 여러분 감정평가업자 네모 쓰였죠? 시험에 뭐 낸 줄 아세요? 감정평가업자로 안 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어디 틀린지 몰라 또. 읽어봅시다. 나중에 어디 틀린지 몰라요. 감정평가업자를 뭘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해버립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여러분 감정평가업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보면은 딱 알겠지만 시험장에 가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심화 박스, 611페이지 심화 박스 바로 위에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시한 언제까지? 공시시한 매년 5월 31일.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 자, 그리고 심화 봅니다. 중간 심화.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또 네모.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있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요게 네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1월 1일입니다.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자 밑줄. 자, 뭐가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자, 시험 문제 요거 잘 봐야 돼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입니다. 요거 밑줄 걷죠? 요걸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자, 뭐를 여기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되는데 또 요게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다. 개별이 나오면은 앞에 요거 둘을 잘 봐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시험 문제는 앞에 뭐를 띄우게 했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하겠지.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의 신청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개별 공시가 이의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 613페이지 중간 4번에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있죠.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 다른 지방세, 재산세 이런 국세 및 지방세에 있어서의 산정, 구하는 기준이 돼요. 자, 그리고 기타로서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우리가 사용에 있어서 요의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된다. (23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했었죠.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가격이 급등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가격이 급등했을 때, 토지만 부과를 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뭐를 도입했냐 하면요. 우리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또 법을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때 또 어떻게 고쳤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을 바꾼 거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한 거야. 2004년도에 오면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자 주택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래서 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몇 번째? 두 번째. 이게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자,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뭐다? 단독주택이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죠. 자, 단독주택 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가격인데 이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우리가 둘로 갑니다. 뭐가 간다? 우리는 또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다. 자, 표준주택이 있고 그러면 개별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이 있어요. 자, 표준주택 가격도 공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 공시권자도 국토교통부
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누구?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우선 공시권자 정확히. 자, 그러면은 또 뭐를 해야 돼? 표준주택. 표준주택을 뭐를 해야 돼? 선정을 해야겠죠. 선정을 해서 또 뭐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조사평가인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뭘로 바뀌었어요? 산정은 뭐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옛날엔 평가인데 바뀐 거예요. 조사 산정을 해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중앙. 시군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과거에 시군구로 출제했거든요.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죠. 공시를 해서 또 열람을 해요.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자, 이의 신청 똑같아요. 이의 신청은 똑같아요. 자,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누구에게? 공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개별주택 가격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똑같아, 내용은. 자, 그 내용입니다. 자, 614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1번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단독의 동그라미. 단독 동그라미 했죠. 단독주택에 중에서 할 때 단독 동그라미 쳤죠. 그럼 왜 쳤는 줄 아세요? 시험에는 뭘로 낸 줄 아세요? 단독인데, 지금 여기 단독인데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건데 시험에 뭘로 낸다? 공동으로 내버려요. 공동이 아니에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지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이 동그라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반드시 세금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615페이지에 공시사항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요 공시 또 사항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공시사항 보니까 또 표준주택 어디 있어요? 소재지, 지번. 표준주택의 지번, 또 표준주택 뭐 가격, 표준주택의 뭐 대지 면적, 대지 땅, 대지 면적 및 모습, 형상.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네 번째가 나오면 이제 조심해야 돼. 표준주택에 뭐가 있어? 예? 용도, 예? 구조,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뭐 포함해. 그런데 여기는 건물 표준주택의 수명을 뭐죠? 표준주택의 수명은 내용연수, 또 표준주택에 있어서 건축 허가일, 또 표준주택의 소유자 이런 것은 우리는 공시사항이 아니다. 지금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약 몇 프로 정도 하면 2% 정도 성장, 2% 정도. 2% 하면 한 14만 가구 되나? 14만, 한 2% 정도. 14만 가구 주택을 선정을 해요. 표준주택.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또 뭐가 있어요? 저 똑같아요.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화. 요 세 가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요. 요거 공시사항입니다. 또 이의신청 열람해서 이의신청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15페이지 밑에서 7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구하고자 할 때는 자 밑줄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한국감정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5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공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 가격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자, 그리고 616페이지로 올까요? 거기에 5번째 또 많이 나오네요. 자, 표준주택 가격에 있어서 공시에 있어서의 효력이 나오죠. 자, 효력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요. 이거 한 3번 나왔나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요거 최근에 한 3번 정도 출제된 상당히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효력, 공시 효력. 자, 개별주택 가격으로 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공시권자는 시군구 동그라미, 중앙이 아닙니다.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또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건 반드시죠. 하여야는. 자, 2번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25회 정답으로 또 출제했었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자, 밑줄,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 지문을 25회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자, 그 심화에 2번에 아닌,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아닌에 동그라미 쳐두면 되죠. 자, 617페이지에 맨 위에 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씌우면 되겠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유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밑줄 기준으로 하여 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또 여기서 요걸 물었거든요. 개별주택 가격을 또 결정 공시해야 된다. 또 개별주택인데, 자, 항상 여기 보세요. 개별이 나오거든요. 개별이 떴다 하면은 누구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앞에를 뭘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요걸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리고 5박스 밑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를 기준? 표준주택 가격의 기준. 요거죠? 표준주택 가격을 뭘로? 기준.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또 2번은 뭐죠? 주택 특성 항목별 가격배를 표시한 표죠.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사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개별주택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6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한국감정원입니다. 이 감정원의 검증을 받다. 감정원 밑줄. 여러분 감정원은 한국감정원입니다.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밑줄.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밑줄. 검증을 우리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감정원의 검증 받습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감정원의 검증을 받는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시한 두 개의 공시시한은 매년 4월 또는 30일.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요. 시가 표준액이 5억이에요. 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5억이에요. 예? 여러분이 시가 표준액 5억이에요. 예? 증여를 했어요. 예? 부부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증여를 해버렸어. 와이프한테 증여를 했다. 본인은 분양받아서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 없죠? 부부끼리는 없잖아요. 얼마? 6억 이하까지는. 5억이면은, 시가 표준에 5억이면은, 없지, 뭐, 거래가 얼마. 지금, 어떻게 돼? 작년에 5억이었는데, 1년 동안에 가격이 올라서 9억 됐다. 필요 없어. 5억이지, 시가 표준에. 아직 공시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때 증여를 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럼 세금 안 내죠? 뭐만 내면 돼? 취득세. 5억, 시가 표준 5억에 4%, 2천만 원만 내면 되지. 그런데 뭐만 해야 돼? 4월 30일 지났어, 공시했어. 시가 표준에 반영되겠죠, 오른 거? 반영돼서 예를 들어서 8억이 됐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돼? 더 2천만 취득세 했다.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증여세도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 4월 30일 기준. 증여할 때도 언제 증여하는지 이것도 잘 봐야 돼. 가격 급등하면 시가 표준액도 많이, 이번에 많이 반영하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번 4월 30일 지나면. 그래서 이 날짜를 잘 봐야 돼. 공시시한.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시에 그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619페이지에 거기 문제 바로 위에 공시 효력이 있거든요. 요것도 시험 문제 한 3번 낸 것 같아. 많이 출제해요, 시험 문제. 공시 효력. 한번 볼까요? 우선은 뭐죠?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 잘 봐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와 관련해서 과세 등의 업무, 세금 부과죠.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 밑줄. 활용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활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다릅니다. 보면은. 자, 그리고 618페이지 공동주택 가격 맨 위에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권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한한다. 자, 이 국세청장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인데 아파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초가가 아닙니다. 초가가 아닙니다. 이상의 연립주택.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뭐를
기준 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이 두 가지인 경우. 자, 3번에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 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갑니다.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밑줄. 요거 정책 이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어. 2년 전에. 2년 전에 출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자, 네 번째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자, 여기 2번은 요거 나왔죠?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문제는 공동주택 가격은 뭐죠?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이번은 누구? 국장이야, 국장. 예? 공동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뭘로 바꿔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바꿔버리겠지. 자, 5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짓는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구하는 거죠. 산정이 나오면 한국감정원입니다. 할 때는 어디? 감정원. 이때 감정원은 한국감정원입니다. 감정원에 의뢰한다. 자,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 보세요. 우리 어디 있느냐? 아파트 예를 들면 어디 있느냐? 소재지. 그리고 몇 층. 우리 롯데캐슬 몇 층, 몇 동, 몇 호, 동 호수가 나오죠.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면적, 그리고 그 밖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일요일은 요거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요 공시하여야 한다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세금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요거는 할 수 있다야. 하여한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전에 3년 전에 도입됐구나. 3년 전에 도입이 돼서요. 여기는 아직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3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우리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두 가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어요.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 4월 달 가서 비주거용 그때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때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걸 알아야, 요걸 알고요. 특히 주택가격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거 알면 요걸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비주거용은 그대로 말만 바꾼 거니까 여러분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우선 공부하고 나서 비주거용 배우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 진도를 마치고요. 우리 잠시 쉬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선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 부동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7쪽에 부동산 개념부터 우리가 첫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